일단 김민재 선수가 지금 군사훈련을 받고 있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이적은 계속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플라텐버그, 바이에른 뮌헨 소식의 뭐 1인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플라텐버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가능한 빨리 김민재의 영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72시간 동안 그의 에이전트와 바이에른 뮌헨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여전히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부 사항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이라고 하면 2028년까지 계약, 한 5년 계약이죠. 그리고 급여는 총 1000만 혹은 1200만 유로의 연봉.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 투엘 감독이 김민재, 더 몬스터 김민재 영입에 낙관적이다. 일단은 김민재 선수는 뭐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거나 뭐 저 회의에 참여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군사훈련 중이기 때문에 김민재의 에이전트는 활발하게 바이에른 뮌헨과 만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쪽에서도 기사가 났어요. 칼치오 나폴리, 여기 김민재 소식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이적 끝났다. 그래서 이 기사는 일 마티노의 기사를 인용한 건데, 리스본에서 김민재와 김민재 에이전트가 만났고요. 그리고 김민재 에이전트가 바이에른 뮌헨의 제안을 수락한 상태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일 마티노의 소식에 따르면 현재 리스본에서 김민재의 에이전트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영진 요 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어제가 매우 중요했는데, 어제 리스본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테크니컬 디렉터 마르코 네페 그리고 김민재 에이전트 로렌수 리타가 만났습니다. 이 일마티노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의 제안은 맨유의 제안을 일단은 능가했고요.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에게 시즌당 세후 1000만 유로를 제안하고 나폴리에게는 바이아웃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이적의 작전, 추후의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김민재가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퇴소한 시점인 약 3주 뒤 7월 중순에 김민재와 김민재 에이전트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모두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가 마련되면 그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요 7월 중순이라고 하면 7월 15일 이전이겠죠? 그러니까 김민재의 바이아웃은 7월 1일부터 15일 요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7월 15일 이전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 이적이 확정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제 이적하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인 진전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바이에른 뮌헨이 영입을 한 명 완료했어요. 하파엘 게레이루, 도르트문트에서 뛰던 게레이루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 요 이제 이적이 완료가 되니까 다음 이적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이적이 아마도 김민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리카 헤르난데스, 파바르 이런 선수들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비 라인부터 먼저 안정화시키고요. 그래서 게레이루와 김민재 먼저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이 수비형 미드필더 내지는 중앙 미드필더의 영입입니다. 여긴 이제 키미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면 중앙 미드필더를 영입할 거고, 키미가 중앙 미드필더로 뛴다고 결정이 되면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라이스의 이적 경쟁도 바이에른 뮌헨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비 라인, 그 다음에 중앙 미드필더, 그 다음이 9번 공격수입니다. 수비 라인, 미드필더, 공격 라인 이렇게 이제 점점 올라가는 이적 단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게레이루 영입하고 그 다음이 빨리 김민재를 완료를 지어야 미드필더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민재 영입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짓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게레이루가 이적이 완료가 되면서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마도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게 되면요, 왼쪽 중앙 수비수로 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민재가 이 왼쪽 센터백에서 뛸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왼쪽 풀백에 일단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입된 게레이루가 있죠. 요 두 명의 선수가 일단은 굉장히 공격성이 강한 선수들이에요. 특히나 이 알폰소 데이비스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이에른 뮌헨의 보드진이 헤네스와 루메니게로 다시 꾸려졌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선수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다시 정립하고 있거든요. 투엘 감독이 시즌 중반에 부임해서 새롭게 시즌을 구상하고 있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키미가 중앙 미드필더로 뛰느냐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느냐, 요게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가 알폰소 데이비스가 풀백에서 뛰느냐 아니면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번 시즌 끝나고 인터뷰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나 윙어에서 뛰고 싶다. 그래서 알폰소 데이비스를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뛰게 하느냐, 이것도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알폰소 데이비스가 윙어로 뛰든 풀백으로 뛰든 아마도 다음 시즌은 알폰소 데이비스가 원하는 것처럼 공격에 조금 더 집중하는 위치를 그리고 역할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바이에른 뮌헨이 다음 시즌에는 어떤 전술을 쓰든 이 알폰소 데이비스는요, 일단 측면으로 엄청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워커를 노린다는 얘기도 있지만 워커의 영입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아마 마즈라이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마즈라이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렇게 올라가면 마즈라이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약스에서 보여줬던 걸 생각하면 이 선수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오는 성향이 더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높게 올라갔을 때 자연스럽게 바이에른 뮌헨은 3백 내지는 마즈라이가 왔다 갔다 하는 변형 3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즈라이의 움직임에 따라서 3백이 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더리우트와 김민재 두 명의 선수가 남기도 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마즈라이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김민재의 역할은요, 알폰소 데이비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알폰소 데이비스가 수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이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뭐 당연히 김민재가 일단 나폴리에서도 마리오 후이의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이었죠. 왼쪽 센터백 위치에서, 저 위치에서 지금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김민재 요 3명의 선수를 비교했을 때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은 김민재가 가장 잘해요. 그리고 왼쪽 센터백에서 가장 잘 뛸 수 있는 선수도 김민재입니다. 이제 이번 시즌에는 더리우트가 우파메카노랑 나올 때는 둘 다 오른발을 쓰잖아요. 그런데 더리우트가 어쨌든 볼을 잘 다루는 선수다 보니까 더리우트가 약간 왼쪽에서 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런 형태인 거죠. 더리우트가 왼쪽, 우파메카노가 오른쪽. 그런데 더리우트도 이 선수가 워낙에 빌드업을 잘하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도 오른쪽에서 뛸 때 더 잘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더리우트가 왼쪽에서 뛰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민재가 온다면 일단 김민재는 왼쪽 센터백으로 뛰었던 경험이 이제는 많은 선수예요. 페네르바체, 나폴리 벌써 2시즌을 뛰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센터백이 이제는 자신의 자리일 만큼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왼쪽 뛰면서 커버하는 역할도 더리우트나 우파메카노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가 되고, 왼쪽 센터백에서의 플레이도 김민재가 더리우트나 우파메카노보다 나으니까 아마 김민재는 왼쪽 센터백에서 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도 이렇게 되면 마즈라이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3백이 될 수도 있지만 요 자리에 우파메카노가 배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마즈라이가 아니라 우파메카노를 출전시키면서 왼쪽에 알폰소 데이비스, 오른쪽에 뭐 사네나 코망, 이렇게 완전히 공격적인 윙백들을 배치하면서 3백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아마 김민재 선수가 왼쪽에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 중앙에 있는 더리우트가 아무래도 이제 볼을 잘 다루는 유형이기 때문에 더리우트가 중앙에서 좀 컨트롤 타워를 하는 그런 플레이가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뭐 뒷공간 커버를 좀 고민한다면 김민재가 약간 뒤에서 더리우트가 왼쪽, 김민재가 중앙,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더리우트는 일단 빌드업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이 선수가 올라가서 빌드업에 가담하는 게 오히려 더리우트를 살리는 게 될 수가 있고,
우파메카노도 조금 올라가서 빌드업에 좀 가담하는 게 우파메카노의 플레이를 살리는 게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김민재가 뒷공간을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가 올라갔을 때도 커버해주는, 이러면 김민재의 장점이 또 극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김민재 선수가 중앙이나 왼쪽 이 3백을 쓸 때도 요 두 자리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왼쪽에 게레이루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레이루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인버티드 풀백도 가능해요. 게레이루가 애초에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선수니까 이 선수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요 왼쪽 라인에 코망이나 사네라는 매우 직선적이고 빠른 공격 자원들이 있어서 게레이루가 굳이 올라가지 않고 아마 투엘 감독이라면 게레이루를 중앙 지역으로 배치시켜서 미드필더 싸움을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면 또다시 게레이루가 나와도 김민재는 이 공간을 넓게 커버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왼쪽 공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왼쪽에서의 조합 자체가 지금 알폰소 데이비스 혹은 게레이루, 어떤 선수가 나오든 아마 이 두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게레이루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거나 어떤 방식이든 김민재가 이 왼쪽 공간을 넓게 커버를 해야 돼요. 당연히 지금 김민재는 전 세계에서 공간을 가장 잘 커버하는 선수, 이 타이틀이 이미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를 저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을 투엘 감독이 안 줄 리가 없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페네르바체에서 왼쪽 센터백으로 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나폴리가 쿨리발리가 원래 왼쪽 센터백이었어요. 오른발을 쓰지만 왼쪽 센터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쿨리발리가 떠난 다음에 왼쪽 센터백이 비는데 왼발을 쓰는 센터백은 일단 비싸잖아요. 왼쪽 센터백에서 뛰는 선수가 일단 애초에 드물어요. 그래서 김민재라는 선수가 오른발을 쓰지만 일단 양발을 다 잘 쓰고 왼쪽 센터백에서 익숙하게 뛴다. 그래서 나폴리도 영입을 한 거거든요. 바이린 미넨도 왼쪽 센터백, 원래 저 자리가 이제 리카 에렌데스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저 자리에 선수가 없으니까 왼쪽에서 뛸 수 있는 센터백 누가 있을까 고르다 보면 김민재가 매우 유니크한 자원이 된 거죠. 오른쪽에서도 뛸 수 있고 왼쪽에서도 뛸 수가 있는데 왼쪽에서도 자연스럽게 뛸 수가 있고 심지어 양발도 잘 쓰고 왼발을 쓰는 선수보다 가격은 더 조금 저렴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김민재가 뭐 당연히 바이아웃도 있지만 가성비도 좋고 범용성도 뛰어나고 심지어 실력적으로도 세계 최고고 왼쪽 센터백 자리에서 매우 가치가 높은 선수가 된 거죠.